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신랑은 웃긴 인연이긴 한데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무실 단지가 밀집된 곳에 둘 다 사무실이 있는데 저는 그 밥집이 단골 밥집이라서 자주 가는 편이었고 신랑은 종종 그 밥집에 오다 보니 어떻게 얼굴을 종종 보게 되었어요. 사실 사무실의 점심시간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 인근 식당들이 늘 북적여서 자리가 없으면 만들어서 앉기도 하고 그런데 늘 회사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저와 달리 신랑은 혼자 와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희 테이블에만 자리가 있어서 함께 합석을 해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시원시원하게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혼자 야근을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식당에 앉아서 회사 사람들과 식사 중인 그 사람을 보았는데 평소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고 혼자 먹던 그 사람과 반대되는 상황에 혼자 웃음 짓고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사기 위해 바로 옆 카페에 갔습니다. 제가 나오고 오래지 않아 신랑이 나오더니 저에게 점심때 같이 식사도 하고 저녁도 이렇게 같은 밥집에서 먹는 것도 인연인 것 같다며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 사람의 인상이 나쁘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된 점은 그 사람이 회사에서 슈퍼바이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외근이 잦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고 담당 지역이 지방권이다 보니 출장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퇴근 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게 되었고 장거리 운전이 잦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사람이 점차 좋았습니다. 하는 행동은 거의 연인인데 사귀자는 말이 없다 보니 혼자 애달아하고 있던 중 그 사람과 퇴근 후 근처 오뎅 가게에서 술을 한잔 했어요. 술을 먹으며 부모님이 계시고 7살 된 늦둥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뒤늦게 육아를 하시니 너무 힘들어해서 본인이 거의 도맡아서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사실 본인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을 할 나이도 다 되어가는데 늦둥이 동생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부모님도 신경이 쓰여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부모님이 케어하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신랑이 걱정한 게 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선 집에서 전화가 엄청 자주 왔습니다. 뭐를 사오라는 둥, 유치원 알림장 같은데 준비물 같은 걸 챙기라는 둥, 유치원 전화는 네가 받으라는 등등 그냥 거의 보호자였어요. 그리고 주말도 이틀 중 하루는 꼭 늦둥이 동생과 함께 데이트를 했는데 무슨 부부도 아니고 그 어린애랑 데이트를 하려니 카페 이런 데는 노키즈존이 많아서 꿈도 못 꾸고 키즈카페나 식사 후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애가 노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런 말은 웃기지만 엄마 체험권 같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하던 늦둥이도 매주 보다 보니 절 좋아하기 시작했고 처음과 달리 저에게 많이 웃어주기도 하고 잘 안기기도 하는 아이가 저도 귀여웠습니다. 신랑은 제가 잘 배려해주는 걸 알다 보니 저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출장이 잦기는 했지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날이면 꼭 저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점심시간에 사무실 직원들과 먹도록 커피를 사준다거나 데이트를 할 때에도 미리 제가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하거나 좋아하는 곳을 찾아보는 등등 정말 자상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중 신랑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30을 앞두고 있던 저는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랑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정말 순하게 생기시고 저에게 엄청 잘 대해주셔서 그 흔한 시집살이도 없이 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제사 때도 준비를 다 해두시고 오게 하시고 생선을 좋아하는 절 위해서 늘 냉동실에 고등어나 갈치와 같은 생선을 준비해두고 제가 집에 가게 되면 구워주셨어요. 출장이 잦은 신랑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녁이면 운동을 등록해줬고 집에 있는 날이면 늘 맛있는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다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신랑이 말하더라고요.
혹시 동생을 우리가 키우면 안 되냐고. 곧 초등학교 입학하는 동생을 저희가 키우자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사는데 굳이 저희 집에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키워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신랑에게 물어보니 신랑이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막내가 본인의 아이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처음부터 몰랐던 일이고 호적에도 부모님께 올라가 있으니 끝까지 모른 척하지.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와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너무 좋았는데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본인도 커갈수록 자신을 닮아있는 아들을 보니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녀 계획이 있으니 본인의 아이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받아들이고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 말을 듣고 몇 주를 제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으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도련님을 아들이라고 불러야 할 수도 있겠구나. 처음 나에게 과하게 친절하던 부모님, 늘 나에게 잘해주던 신랑. 이 모든 게 큰 거짓말을 뒤로하고 있어서 그랬던 건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게 저도 몇 년 동안 그 막둥이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호적 정리 같은 머리 아픈 일은 미뤄두고 몇 달의 고민 끝에 우선 데리고 살아보자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 신랑은 그 이후로 거의 저를 기빈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몇 주는 어색했지만 그 이후로는 또 그런 대로 익숙해지기도 하고 신랑이 정말 거의 모든 것을 해줬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안쓰러운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과 그리고 다른 여자와 신랑 사이에서 난 아이를 보는 제 복잡한 마음이었죠. 신랑은 거의 한 달에 반 정도를 타지에서 지낼 정도로 출장이 잦았는데 하루는 신랑이 집에 오고 씻는 사이에 문자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나 임신했어 라는 문구. 제 머리에서 이성이 끊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걸 제 휴대폰으로 찍어뒀습니다. 신랑이 평소 휴대폰을 늘 잠금 상태로 사용하고 새로운 문자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더 깊은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방에서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변호사도 많은 사건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막장인 거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더러운 걸 보기 전에 동생이 본인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끝내는 게 맞는 일이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사람 하나 보고 이해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문자를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아이가 없었고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유부남인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 만난 것도 저보다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출장을 간다던 그 사람은 출장이 아니라 그 여자의 집에서 생활을 하며 철저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 대화 내용부터 쭉 녹음을 했고 그 여자는 제가 이혼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연애를 술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 화도 감당이 안 되었지만 저에게는 증거를 모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의 개인 SNS에는 신랑과 찍은 사진, 여행 등등 많은 게 있었고 저는 모든 것을 수집해두고 며칠 만에 집으로 가서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신랑에게 제가 청구한 건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영악해지려면 얼마나 영악해지는지 그날 알게 되었고 신랑에게 다른 여자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과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조용히 이혼을 하자고 말하고 본가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복잡하지만 이 이후의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이 그동안의 잘못과 더러운 짓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고 나니 앞으로는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아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